조선을 대표하는 현명한 어머니 심사임당. 글 김혜영, 그림 김은정. 조선을 대표하는 현명한 어머니 신사임당. 한 여자아이가 뭔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어요. 곁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말했지요. 인선아, 오늘부터는 낙관을 쓰기로 했느냐? 네, 아버지. 그림 한쪽에 있는 낙관을 보고 아버지가 다시 물었어요. 사임당이라 무슨 뜻으로 그리 지었느냐? 훌륭한 어머니였던 태임을 본받고자 지은 것입니다. 좋은 뜻을 세웠구나. 꼭 그 뜻을 이루도록 해라. 아버지는 속 깊은 딸이 마냥 대견했어요. 인선, 신사임당의 본 이름이에요. 사임당은 호인데 호는 본 이름 외에 쉽게 부르거나 쓰기 위해서 지은 또 다른 이름이에요. 낙관, 그림에 이름이나 호를 쓰고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해요. 태임, 중국 주나라의 훌륭한 왕이었던 문왕 어머니의 이름이에요. 뱃속에 문왕을 가졌을 때부터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교육에 힘써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다고 해요. 어느 여름날 심사임당이 마당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 언니가 다가와 물었어요. 인선아, 거기서 뭐하니? 쉿, 언니, 이 풀벌레 좀 봐. 뭐 풀벌레? 여태 그걸 보고 있었단 말이니? 얼마 뒤 심사임당이 그린 풀벌레는 금방이라도 살아서 폴짝폴짝 뛰어오를 것만 같았어요. 심사임당은 그림을 햇볕에 말리려고 마당에 펴놓았지요. 그러자 갑자기 닭들이 달려들어 그림을 콕콕 쪼아대지 뭐예요? 에구머니 저리 가지 못해? 깜짝 놀라 닭을 쫓고 보니 풀벌레가 그려진 그 부분이 찢어져 있었어요. 닭은 그림 속 풀벌레가 살아있는 줄 알고 잡아먹으려 했던 거예요. 어느덧 19살이 된 신사임당은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신부가 참으로 곱네 고와. 풀이며 나비며 그렇게 잘 그린다지? 어디 그림뿐인가? 글도 잘 짓고 글씨도 잘 쓴다네. 사람들은 아리따운 심사임당을 보며 웅성거렸어요. 혼례식이 끝나자 심사임당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했어요. 저 애를 아들 삼아 의지해 왔는데 이대로 보내기가 허전하구먼. 자네만 괜찮다면 좀 더 데리고 있고 싶네만. 사위인 이원수는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럼 저 먼저 한양에 올라가겠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한양, 서울의 옛 이름이에요. 심사임당은 남편이 무척 고마웠어요. 남편 덕분에 늙으신 부모님을 좀 더 모시게 되었으니깐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몇 달 뒤에 아버지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심사임당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컸지만 혼자 남은 어머님 때문에 더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그만 시댁으로 가거라. 어머니 말씀에 심사임당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혼자 외롭게 지내실 어머니가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어머니는 슬픔을 꾹 참으며 말했어요. 너는 한 집안의 아내요. 며느리가 아니야. 어서 한양으로 올라가 내 본분을 다하도록 해라. 심사임당은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 한 채 한양의 시댁으로 떠났어요.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곧 새 신부를 선보이는 잔치가 벌어졌지요. 남편 친구들이 사랑채에 모여 말했어요. 자네 부인의 그림 솜씨가 그렇게 뛰어나다지? 그림을 보여줄 텐가? 발바닥을 맞을 텐가? 곧이어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어이쿠 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얘야, 어서 한 장 그려주어라.
하지만 어머님, 아녀자의 그림이 담을 넘으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될 텐데요. 골똘히 생각하던 심사임당이 말했어요. 종이에 그리면 서로 가져가겠다고 할 것이나 쟁반에 그리면 집안 살림이니 가져가겠다고는 못할 것이다. 사랑채. 바깥 주인이 지내는 곳으로 손님도 여기서 맞았어요. 아녀자, 여자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에요. 심사임당은 쟁반을 깨끗이 닦은 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매화꽃이 예쁘게 핀 가지 사이에 초승달이 걸린 그림이었지요. 쟁반을 보고 남편 친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말 대단한 부인을 두었군 그래. 하하, 그렇고 말고 나보다 솜씨가 낫다네. 남편 이원수는 학문도 그림도 자신보다 뛰어난 아내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했어요. 신사임당은 이런 남편이 고마워 현명한 아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요. 현명. 어질고 슬기로워 사리에 밝다는 뜻이에요. 어느 날 심사임당이 친척집 잔치에 갔을 때였어요. 부인들은 놀이개며 비단치마를 자랑하느라 쉴 새 없이 웃고 떠들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한 부인이 소리를 질렀어요. 에구머니, 이를 어째 잔치에 오려고 빌려 입은 옷인데? 가만히 보니 치마에 음식을 흘려 얼룩이 크게 졌지 뭐예요. 그때 신사임당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치마를 벗어서 저에게 주세요. 물감과 붓도 구해주시고요. 신사임당은 정성껏 먹을 간 다음 치마 위에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그려넣기 시작했어요. 조금 뒤 마치 마술처럼 싱싱한 포도가 치마폭 가득 펼쳐졌어요. 사람들은 신사임당의 신기한 솜씨에 놀라 입을 딱 벌렸지요. 그림을 다 그린 신사임당은 치마를 내어주며 말했어요. 이것을 시장에 내다 파세요. 포도 그림이 그려진 치마는 시장에 내놓자마자 비싼 값에 풀렸어요. 가난한 부인은 그 돈으로 비단 치마를 몇 벌이나 샀답니다. 신사임당의 남편 이원수는 호탕한 성격 때문에 글 공부보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더 좋아했어요. 신사임당은 그것이 늘 걱정이었지요. 어려운 집안을 일으키려면 서방님께서도 어서 벼슬길에 오르셔야 할 텐데 마침내 신사임당은 힘든 결심을 했어요. 서방님, 저는 강릉에 있는 친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테니 서방님은 한양에서 글 공부에만 전념하십시오. 남편은 신사임당과 아이들을 강릉에 데려다 주고는 다음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터벅터벅 다시 걸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서방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부인과 아이들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겠소. 안 됩니다. 공부를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호탕, 너그럽고 거리끼는 것이 없어 트여있다는 뜻이에요. 서방님, 남편을 높여 부르던 말이에요. 전념,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쓰는 것이에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신사임당은 다시 남편을 한양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해가 질 무렵 또다시 남편이 대문으로 들어섰지요. 사흘째 되던 날 남편이 또 되돌아오자 신사임당은 과일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서방님의 의지가 이토록 약하니 제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머리카락을 자르고 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부인, 못나게 굴어 미안하오. 내 당장 한양으로 올라가리다. 남편은 그 길로 한양으로 올라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렇듯 신사임당은 한번 뜻을 세우면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의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잠을 자던 신사임당은 강릉 앞바다에 파도가 높게 일더니 커다란 검은 용이 솟구쳐 오르는 꿈을 꾸었지요. 우르르 캉캉! 전둥과 번개가 치자 검은 용은 신사임당에게 안길 듯이 뛰어들었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신사임당은 얼마 뒤에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신사임당이 꿈에서 검은 용을 보았다고 하여 아이의 이름을 현용이라고 지었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율곡이이예요. 어려서부터 신동이라 불린 아이는 효성 또한 남달랐어요. 이이가 6살 때의 일이었어요. 심사임당이 몸살로 며칠을 알아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이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해가 저물자 가족들은 걱정이 되어 여기저기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두운 사당 쪽에서 중얼중얼 말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사당으로 달려간 가족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제발 어머니의 병이 낫게 해주세요. 어린아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를 위해 빌고 또 빌고 있었거든요. 신동, 재주와 슬기가 남달리 뛰어난 아이예요. 효성, 정성껏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이에요. 사당, 조상의 신주를 모셔놓은 집이에요. 이이가 그토록 효성스러웠던 것은 어머니 심사임당을 그대로 본받았었기 때문이에요. 신사임당은 강릉에 외로이 계실 어머니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니를 뵙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계신 고향 마을을 바라보며 시를 지었지요. 그 시에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심사임당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답니다. 늙으신 어머니를 고향에 두고 외로이 한양으로 떠나는 이 마음, 돌아보니 북촌은 아득한데 흰 구름만 저문 산을 날아내리네. 어느덧 신사임당은 7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늦게까지 벼슬길에 나가지 못해 살림은 언제나 어려웠지요. 어느 날 신사임당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침마다 어딜 그리 자주 가십니까? 우의정 댁에 문안 여쭈러 가는 것입니다. 서방님, 우의정 대감 때문에 죄 없는 선비들이 많이 죽었다 들었습니다. 벼슬을 바라고 드나드는 일은 이제 그만두시지요. 신사임당의 따끔한 충고에 남편은 그날로 발을 끊었어요. 얼마 뒤 우의정 대감은 물론 그 집을 드나들던 선비들까지 큰 벌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신사임당의 남편은 부인의 충고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답니다. 우의정, 조선시대 행정부 최고기관인 의정부에 속한 정일품 벼슬이에요. 문안, 웃 어른에게 여쭙는 안부 인사예요. 신사임당의 뛰어난 재능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어요. 큰딸 매창은 풀과벌레를 잘 그렸고 이이는 훗날 조선 최고의 유학자가 되었지요. 또 이유는 서예와 검은고로 이름을 널리 떨쳤답니다. 신사임당은 아이들을 낳아 키우면서도 책과 붓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하루는 딸아이가 신사임당에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왜 벌레나 풀만 그리세요? 난 내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만을 그리는 거란다. 보렴, 여치의 더듬이가 얼마나 섬세하고 포도 빛깔이 얼마나 고운지 말이야. 어머니는 각오를 볼 것도 아닌데 왜 그리 열심히 글을 읽으십니까? 딸아이가 또 묻자 신사임당이 말했어요. 얘야,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배움을 게을리하는 것은 가장 현명하지 못한 일이란다. 알겠느냐? 네, 어머니. 신사임당은 틈이 날 때마다 글 공부를 하고 그림, 글씨, 자수 등 예술적 재능도 갈고 닦았어요. 신사임당의 이런 모습 때문이었을까요? 자녀들도 언제나 책을 가까이 했고 효성 또한 지극했지요.
이처럼 신사임당은 훌륭한 어머니, 현명한 아내, 뛰어난 예술가로서 한평생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래서 신사임당의 재능과 현명함은 오늘날까지도 잔잔한 감동과 가르침을 주고 있답니다.